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 얼룩져 있는 국가 폭력의 잔혹함.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불러온 잇따른 대형 참사.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 사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못했어요. 뭐 전문가적인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국가 폭력과 대형 재난들을 통과하며 어느새 트라우마로 가득 찬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지금은 평화의 섬이 된 제주. 그러나 68년 전 이곳에선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6.25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던 제주 4.3 사건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밝혀진 4.3 희생자는 15,000명 정도 되고 그 희생자의 유족은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라는 섬에서 대규모적으로 이런 희생이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폭력에 대한 상처는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지금 히스테리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1948년부터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제주 4.3 사건은 사건 발생 66년 만인 지난 2014년에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70여 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같이 나오지 못하고 없어졌다. 나주어배가 다 죽어서 없어진 겁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제주 섬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지켜봤고, 또 모든 이웃들, 모든 가족들, 어떤 국가 공권력에 대한 그 고문과 죽음의 기억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 번도 풀어지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의 응어리를 간직한 또 하나의 도시. 대구 중앙로역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상처들을 다시 만납니다. 13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입니다. (192명의) 희생자들 중에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며칠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착실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뭐 하루 좀 빠져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완벽하게 해주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던 거죠. 예, 아내하고 딸하고 그렇게 두 사람 이렇게 됐죠. 평범한 한 가정의 엄마이자 또 가장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유족들을 대표하며 먼저 간 가족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고 난 자리, 그곳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만 해도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 실어증이 오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바깥을 안 나가는 거예요. 바깥을 안 나오고 어느 날은 여전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집에 불났다고 소리 질러가 쫓아나가지고 이제 창피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래도 그게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가졌지 그런 걸 몰랐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사무실에 와서 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했는 사람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집에서 계속 자기 혼자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울면서 왜 지금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아, 저 사람 문제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참사 이후 사고 수습이 이뤄지는 동안 상처는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엄청난 나한테 충격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더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이 삼풍백화점이 며칠 전부터 지하 주차장 TV 화면을 통해 다른 사고 현장들만 봐도 고통이 돋아났습니다. 삼풍사고 때 이제 남자 여자 두 분이 뭐 십며칠 만인가 구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직접 제가 거기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억누르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 내가 갇힌 정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그게 폐쇄공포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세를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또 다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났고, 오랜 상처를 뒤로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이웃들의 곁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하고 근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뒤에 일어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는 그런 힘든 고통을 안 겪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해놨으면은 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 벌어졌던 국가적인 폭력과 대형 사고들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피해자들과 남은 가족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 아픔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잊으세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근데 잊으라고 해서 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가 갈수록 트라우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 환자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통에 빠진 이 사회가 회복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 어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그거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거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어떤 뭐 전문가적인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4.3 당시에 가족을 잃었던
또 그 가족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 피해야말로 지금은 국가가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어떤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그 사죄적 의미, 또 국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